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수기 작은 그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나눌 때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라는 성경 제목은 한자로 백성민, 수를 세다의 수, 그리고 기록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세다, 인구 조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numbers,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의미로 제목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민수기는 인구조사와 광야라는 두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햄버거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햄버거가 빵 사이에 고기가 있는 것처럼 민수기는 처음과 마지막에 인구조사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40년 광야 생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작은 그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출애굽 한 해를 첫째 해로 생각할 때에 이제 출애굽 후 2년 2개월 첫째 날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대략 2년 정도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했던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년을 머문 후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구 조사하는 목적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건데요. 민수기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20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를 몇 명인지 조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거나 정비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애굽 군대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말렉과는 이미 한 차례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정비를 하여서 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대략 60만 명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인데요. 그런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에는 특별히 어떤 대열을 이루면서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열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는 정해진 대열을 유지하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 대열은 그림에 보신 것처럼 정착할 때에는 성막,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에는 법궤가 가장 앞장서게 되고 그 뒤에 여러 지파들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시내산에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바란 광야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지도자를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12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주로 포도나무와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민수기 이제 14장 2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꿰어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지금 다른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만한 포도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인데 문제는 그곳에 거인족인 아낙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이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골리앗도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게 12정탐꾼들이 그렇다고 다 같은 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12명 가운데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보고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보다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다고 생각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런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은 출애굽한 1세대들 당시 나이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이러한 벌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탐꾼이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각자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나누면 설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용만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민수기 작은 그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